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이빙을 해보면서 알게 모르게 들어있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오늘 그냥 제 의견이지만 다이버라면 버려야 할 습관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이 습관을 버리면 그게 바로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면 유튜브 답글을 통해서 좀 보내주시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썸네일 화면에 보시면 두 다이버가 이렇게 입수하기 전에 서로 안전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그 센터에 있는 이렇게 탱크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딴짓하고 있으면 이건 나쁜 습관이겠습니다. 이 프리다이버인데 저렇게 수영복 입고 산호초에 걸터앉는 저거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산호초, 암초에 아주 이상한 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고 나면 나중에 궁둥이에 뽀로쭈 새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적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쪽에서 나쁜 거는 버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좋은 습관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목은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토의하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이빙 할 때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버디 체크입니다. 이게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우리가 머리 끝, 후드 끝부터 핀 끝까지를 한번 싹 버디와 함께 체크하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거를 하는 팀을 보면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간혹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체크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함께 다이빙하는 버디나 팀원들이 지금 다이빙하기 전에 갖추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밸브가 잘 열려져 있는지 서로 체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비를 맨날 렌탈해서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장비, 다이빙 장비는 하나하나가 다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다이빙에 아주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비를 소유하면서 그 장비를 꾸준히 잘 세척하고 보관하고, 또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점검을 해서 안전한 다이빙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도 자신의 장비를 소유하지 않으시면서 다이빙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서 빨리 본인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이버 중에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해저면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바위 안방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모래사장 같은데 그 밑에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진 찍으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이런 철학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싶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중 사진을 찍는 분들은 수중 환경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고 바닥에서 이렇게 시체말로 빡빡 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양 환경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장비도 많이 해치게 됩니다. 옥토퍼스 같은 거 쭉쭉 늘어뜨려서 바닥을 끌고 다니면 그 안에 모래 같은 거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수트도 무릎으로 기고 나오면 수트에 바다나리 같은 거 막 붙어가 있고, 이런 분들은 분명히 부력 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다이버에게 허용된 공간은 물에 떠 있는 공간입니다. 바닥은 다이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옷 좀 잘 입으십시오. 물에 들어가서 보온이 안 되거나 내 몸이 보호가 안 되면 이거 엄청 해롭습니다. 몸이 차지면 이게 감압병의 유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운 열대지방에서 다이빙 하더라도 수트, 그 다음에 장갑이 허용된 곳이라면 아주 가벼운 장갑을, 그게 따뜻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풀풋 핀을 가지고 열대지방에서 다이빙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풀풋 핀을 만약에 꼭 신어야 되면 네오프렌으로 된 버선, 양말 신고 풀풋 핀으로 하십시오. 발목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다이빙 마칠 때쯤 되면 분명히 발목 쪽에 빨간 수포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이버분들이 특히 초보 때는 내가 입는 이 옷과 내가 사용하는 이 장비에 따라서 내가 웨이트를 얼마나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공부를 하는 시절에는 강사분이 수영장에서 혹은 바다에서 내한테 적절한 부력을 찾아줍니다. 만약에 본인의 장비가 바뀌거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렌탈 장비만 쓰시는 분은 렌탈 할 때마다 이 부력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웨이트는 많아도 힘들고 부족하면 떠서 힘들고 자기 자신에 맞는 웨이트 양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간혹 보트에서 한 대여섯 명, 많을 때 10명 이상 어떤 장비를 준비해서 입고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 많이 서두는 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떤 이유든지 성격상이든지 혹은 아직 초보라서 그렇든지 내가 좀 다른 분보다 느리다 싶으면 다른 분보다 일찍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방해도 되지 않아야 할 뿐더러 본인이 이게 막 서두르다가 보면 뭔가 빠뜨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분과 함께 다이빙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아니면 저분은 천성적으로 느리다든지, 이럴 때는 서로 잘 배려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서둘러 보면 뭔가 반드시 빠뜨립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지난 30 몇 년의 세월 동안 서두르다가 못 쓰게 만든 카메라도 생각나고요. 핀 안 차고 물에 들어왔던 버디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한번 물에 들어가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사분이 학생도 교육하면서 또 다이빙 가이드도 하면서 수중 촬영을 하는, 원래는 학생 다이버 교육을 하면서 수중 가이드 할 때는 본인이 촬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단체의 기준에. 그러면서 또 사냥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좋은 거죠. 그물 수거한다고 작업하다가 바닥에 있는 모든 서행인 죽지 않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내 지난번 여기 왔을 때 카메라 잊어먹었는데 한번 찾아와야 되겠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지칩니다. 이것도 역시 감압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다이빙은 어떤 다이빙의 목표를 정하시고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즐겨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생 다이버를 교육하는 다이빙이라면 교육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레귤레이터 청소하기라는 그 영상에서 한번 상세하게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탱크 공기를 확 열어가지고 마개를 건조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그 장비 손상도 일으키지만 그 주위에 다이버들에게 되게 이게 짜증스럽게 만듭니다. 소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그 마개 말리기 위해서 탱크 밸브를 여는 이 행위는 다이빙기에서 빨리 없어져야 할 습관입니다. 이거를 입으로 부르든지 안 그러면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서 먼지마개를 건조시켜서, 또한 반드시 먼지마개는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1단계를 막아야 됩니다. 그 배 하나를 타고 여러 명이 다이빙하거나, 혹은 어떤 리조트에 그 어떤 날은 막 굉장히 많은 다이버들이 몰려들죠. 그때는 내 장비를 잘 건사를 해야 됩니다. 내 장비 분실의 위험도 있고요. 이게 막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다른 다이버 분들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액세서리는 하나의 그물망에, 그물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그 망을 직접 들고 배에 타서 거기서 하나씩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이빙 끝나고 올라오면 자기 장비는 마스크를 포함해서 모두 한 가방에, 우리가 세척용 그물망이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해서 장비들은 배나 리조트에서 정해주는 어떤 장소에 잘 정돈을 해두는 것이, 다이빙 마치고 집에 가다가 아이고 강 박사님 저 컴퓨터 안 갖고 왔는데 라든지, 마스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 좀 세워 주십시오 라든지 뒤늦게 생각이 나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이빙 강사를 하면서 저 최근에도 그 되게 운이 좋아서 좋은 분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탱크를 때려서 그 주의를 집중시키는 게 가끔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 땅땅 소리 나면 사람들이 집중을 하죠. 근데 다이빙을 하면서 막 계속 두들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야 어디가 이리 와, 막 계속 탱크를 뺑뺑거리면 물속에서 이게 되게 좀 성가십니다, 다른 다이버들이. 게다가 그 소리에 물고기들도 사실은 좀 놀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집중을 위한 어떤 소리 내는 거요, 물속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다른 다이버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걸 또 방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찍으려고 하는데 앞에 나서 메롱 한다든지요. 뭐 이런, 이거 그 잘못하면 일생의 역적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내 사진 찍어주세요 하는 거는 그 사진 찍는 분이 특별한 어떤 주제를 촬영하고 있지 않을 때 찍어달라고 부탁하면 누구나 기꺼이 찍어줄 겁니다. 지금 이 밑에 보시는 이 사진이 그 진다영 트레이너가 투바타에서 같이 다이빙하면서 본인이 보니까 이게 바라쿠다죠. 의 떼가 그 밑에 고래상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사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밑에 재밌는 다이버분이 하이 하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 사진을 망쳤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저희 사위한테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좀 교정을 했습니다. 그 다이버를 지우고 고래상어를 좀 뚜렷하게 나오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진의 이 편집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사진이 실제 사진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피사체를 너무 독점하시는 그 수중 사진가 분들이 계세요.
이 정말 이 탱크로 쳐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군데 앉아가지고 뭐 아닐라와 아더스 락 앞에 있는 그런 그 해마, 고스트 파이프 피쉬 뭐 이거 들어가면 항상 거기에 어떤 다이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비키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이 지금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찍고 또 찍고 합니다. 그 뒤에서 이렇게 다이버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더 밉습니다. 그 수중 사진 피사체도 모든 다이버들이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차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내 교육 수준이나 내 훈련, 내 경험 수준을 넘는 그런 이상한 다이빙을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동굴, 난파선, 내부 침투, 아이스 다이빙과는 반드시 어떤 그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참 너무 자주 벌어지는 사건, 사고죠. 자기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것은 다이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됩니다. 이 한 배를 타고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초보 다이버 혹은 이렇게 경험이 좀 부족한 다이버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다이버 자체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밑에 제가 이 다이빙 강사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강사가 아닌 좀 부족한 강사분들을, 저는 이 용어를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처음 씁니다만, 울진에 가면 권도영 강사는 갈 때마다 요새 강사님이 너무 많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겠네요. 초보 다이버들에 대한 배려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한 존중이고, 또한 앞으로 이 다이빙 산업이 커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초보 다이버들에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한 지식을 나누십시오. 나누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저에게 잠수약의 길을 열어줬던 그 호주의 의사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저하고 공유하셨고, 저는 지금도 누구나 저에게 어떤 자료, 사진 뭐 이런 거 요구하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어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버려야 할 나쁜 습관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즐겁게 오래오래 다이빙을 하면서 안전한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제가 언급했던 이런 것 중에서 습관이 남은 게 있다면 얼른 버리시고 재밌는 다이빙의 삶을 영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